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기를 열린다라고 해서요.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복무제 없는 현재의 병역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병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얘기도 좀 했죠. 애매모호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현재 병역 의무 신성함을 확인했지만 소수자들,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 자유도 보호했다라고 해서 과거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 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거나 병역 의무 이행을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이 비양심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헌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를 해라. 그런 부분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제야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소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대체 복무를 허용함에 따라서 이병 연기가 줄을 이을지 모르니까 이 대체 복무의 강도를 높여서 군 기피를 하려는 그런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신현희 총장님, 네. 헌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헌재는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처벌 규정까지 위헌 판결을 하면, 위헌 결정을 하면 지금 재소 중에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이전에 이미 재소를 마친 분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재심 사유가 돼서 다 무죄 결정이 되거든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 대체 복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고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헌재에서 잘 결정문에서 잘 드러났듯이 사실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용어를 정리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럼 병역 거부 안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냐 이런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헌재가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좀 그 결정문에 기술한 것은 상당한 고심이 있었던 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안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나 이로 인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 안보가 혹시나 흔들릴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염려합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문제 정말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이게 어저께 뚜껑이 열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큰 어떤 부작용 없이 잘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결국 어저께 헌재에서 나왔습니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복무제에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라라는 것인데 이거를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 가능할 만큼 병역의 의무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 모두가 이거를 납득할 만한 기준을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구도가 있다고 봅니다. 병역 의무라고 하는 의무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 부분이죠. 그래서 의무와 자유에 관해 어떤 이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복무 그 대체 복무를 어떻게 잘 꾸미느냐. 근데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징병제를 가지고 있는 80개 여국의 절반 정도가 이 대체 복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샘플을 좀 삼아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헌재에서 판결을 조금씩 변화가 된 부분은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안보적인 환경이 얼마나 변화를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병력 보충의 부분이 얼마 정도 개선이 되었느냐. 근데 이거는 솔직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보라는 부분이 지금 그 북한과의 어떤 대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정말 어떤 양심적 병력 거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딱 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양심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무엇을 양심적이고 무엇을 양심적이지 않다고 볼 것인가. 이런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조금 변화가 생긴 것인데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부작용이 없애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보수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 또 군대를 이미 갔다 왔던 분들,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체 복무제를 도입을 하되 군 복무보다 좀 더 불리하게 해야 한다. 대체 복무제는 하수도 처리 시설에서 청소하는 공익 5년을 시키든가 양로원이나 호스피스에서 보조인 7년을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하수도 처리 시설에서 5년 봉사활동 할래? 아니면 군대에 2년 갔다 올래?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군대를 갈 필요가 있다, 가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인 것이겠죠. 군대를 안 가려고 지금 뭐
손 발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예. 뭐 연고를 떼내기도 하고 막 이러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이 헌재 판결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특정 종교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특정 종교가 과연 집총과 전쟁을 거부하는 그런 교리가 맞는 것인지부터 예.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 각국에 보면은 지금 육군이 지금 21개월을 복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 다른 나라를 보면은 대체 복무를 하면서 이제 1.5배를 되게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안보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전시에도 대체 복무제를 인정할 것이냐? 예. 누구는 총 들고 싸우고 누구는 후방에서 이 군대 생활을 한다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사회적인 이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예. 대체 복무 문제도 있지만은 예. 이번에 또 월드컵에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군대 가는 문제 또 조현우 선수의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예. 안보 환경과 맞물려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도 계속해서 헌재 결정문에도 양심 비양심으로 나뉘어지는 예. 구도가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예.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병역 의무를 헌재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이지 예. 병역 의무 거부자와 병역 의무 이행자의 구도 또한 아니다. 그다음에 안보 환경 1년에 한 500명 정도 양심에 따라서 나는 죽어도 총 못 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골 자르고 나는 총은 들 수도 있지만 군대에 가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과 나의 양심은 총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00명 정도를 그 대체 복무를 시킬 거냐, 약 1년에 500명을 범죄자를 만들 거냐. 우리 사회는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왔고 헌재가 충분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만드니까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을 충분히 나누셔서 좀 좋은 개정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만들어져서 정리돼야 된다고 예, 봅니다. 정치권 예. 국회의 몫입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정말 조양호 회장 일가 모두가 이제 검찰 포털라인에 서는 진풍경이 좀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두 딸과 아내분을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직원들이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퇴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딸에 이어서 이제 본인도 검찰 포털라인에 서는 글쎄요. 어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그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희 의원께서는 이렇게 야릇한 표정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데 어떤 의미이세요? 예. 그래서 대기업의 그 도덕성 문제 또 예. 땅콩 회항에서 드러난 그 정말 갑질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세 포탈 횡령 그동안에 대한항공이 누렸던 독점적 지위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결국은 총수의 검찰 출석까지 예.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수사다 하는 이제 국민적 인식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어떤 이면에 깔린 어떤 다른 의혹이 있다 하는 이제 수사 배경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생각들이 좀 있어서 제가 묘한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예. 물컵에서 시작됐습니다만은 이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 일선은 후퇴, 그러니까 사퇴죠, 사퇴. 게다가 진에어라고 하는 항공기의 면허 취소까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한진 일가에게 후폭풍이 좀 몰아쳤습니다. 지금 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
뭐랄까요, 이 수사는 과거 아내라든지 아니면 두 딸에 대한 수사와는 또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폭행 또는 뭐 기타 갑질. 무리를 일으킨 갑질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연결된 조사는 뭐 그 일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예. 그냥 맞는 걸 거고요. 다만 지금 얘기한 조양호 회장에게 적용된 상속세 포탈이라든지 또는 관세 포탈 같은 예. 거는 이와 별도로 얼마든지 그동안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예. 왜 그동안에는 덮어져 있었는지 사실 이런 것도 약간 의문은 의문이에요. 예. 어찌 보면 뭐 일이 터지니까 그냥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몰아쳐서 이 조사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시각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그런 것보다는 사실 뭐 엄격하게 법 위반이고 그리고 조세 포탈이라든지 횡령 배임 같은 거는 꼭 그런 무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평소에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웠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근본적으로 안타까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득주도 성장과 그리고 혁신주도 성장 이렇게 나눴을 때 소득주도 성장은 따로 다르게 얘기했을 때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혁신이라는 건 또 기업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혁신적인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 중심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주도를 해서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 국민적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시고 예. 그리고 신뢰가 있으려면 이러한 기업의 오너들,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신뢰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도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무슨 돈 버는 게 죄야?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어떤 따가운 시선이 참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모습과 이게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거를 철저하게 일벌백계를 해서 좀 국민들로부터 기업이 신뢰를 받아서 정말 이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 돈을 벌어들이고 하는 것들을 예.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바람을 지금 예. 권성주 대변인님의 결론은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전제 자체는 조금 저랑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 한진그룹의 예. 전체적인 사태는 바로 이것도 시대 정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권력의 갑질을 무너뜨렸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정치권의 갑질,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런 부패들을 권력을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이 뭐냐? 이제 국민들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예. 이제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부당하게 당연하게 돈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행사해왔던 갑질을 예. 이제 정말 그 구성원이 주인이 구성원이잖아요. 대한항공의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근로자일 텐데 노동자일 텐데 이 노동자들이 이제까지는 정말 소수의 주주와 사용자에게 갑질을 당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대응도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시대 정신에 부합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도 받침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냥 일반 대기업이 아니라 상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재벌 예. 이 재벌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경제적인 공동체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들 이제 좋으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양호 회장 뒤로는 박창진 전 사무장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조종사 노조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조현민 씨가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맡은 것에 대해서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진에어 면허가 취소되면은 2,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되는데 신장희 총장님, 네. 오너가 잘못했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국토교통부가 잘못했는데 왜 애꿎은 우리 직원들이 실직자가 돼야 되느냐? 면허 취소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진에어 직원들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게 될 경우에 과연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반론의 목소리도 있고요. 예, 진에어 등기이사 같은 경우 외국인이 되면 예. 안 되는 이런 거는 이게 항공 운수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외국인들이 우리 국적기의 그 이사진을 다 장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큰
그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노동자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예. 이 항공법과 관련된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구분하되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즉, 예. 이 면허 취소, 그 면허 취소가 이 2,000명의 일자리가 면허 취소를 디펜스하는 방어하는 예. 그 재벌 오너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 예. 오히려 충분히 기간을 두고 자 면허 예. 취소를 예고하고 기간을 두고 예. 다른 방식으로 뭐 인수를 한다든지 제3자 인수를 한다든지 어차피 예. 또 진에어가 사실은 대한항공의 그 하위 브랜드 저가 항공 브랜드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체로 지금 그 오너들의 예.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찾으면 당연히 찾을 수 있다. 대한항공의 하위 브랜드 사이기 예.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진에어는. 예.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가 분명한데 면허 취소를 시키지 않으면 그렇다고 오너를 글쎄요, 이 상법상 강제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좋은 방법이 있나요? 예, 윤 의원님 어떤 글쎄 방법이 대주주 있나요? 교체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뭐 관선 체제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도, 상법상 예. 이건 자본 주식회사 하기 때문에 지금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면밀히 따져보고 없는 법 규정을 만들어서 이 제재를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조현민 이사 예. 외국인 신분의 등기 이사 등재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그것만을 따져야 되겠죠. 예. 이런 문제들 그 조현민 이사가 이제 그 재직하고 있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진에어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갖고 예. 하고 있었고 조현민 이사가 재직 중에 받았던 그 화물 운송 면허만 취소하는 방법. 예. 그렇게 되면 진에어에 2,000명, 그다음에 협력업체 플러스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이 예. 생계가 문제가 되는데 화물 운송 면허만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전체적인 면허 취소하고는 좀 격이 다르면서도 법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우회로가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좀 잘 풀어나가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